안녕하십니까.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마무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시험까지 이제 한 달여 가량 시간이 남았습니다. 항상 제가 마무리 강의를 하면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나간 시간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남은 이 한 달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공부를 잘해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조금 미흡한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의 객관적인 실력을 잘 체크하셔서 내년 1월달 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잘해 오신 분들이라면 빠짐없이 하나의 논점도 놓치지 않고 시험장 들어가겠다라는 각오로 마무리하셔야 될 거고요. 조금 공부가 미진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내년 1월달에 나올 법한 특 A급의 논점 위주로 공부를 하고 또 시험장 들어가셔야겠죠. 조금의 구멍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임하셔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항상 지금 공부가 조금 미흡한데요. 특 A급도 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야 이게 중요하대, 저거 나온대, 이거 나온대 이러다가 그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또 하다못해 이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왔네, 저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왔네 이러다가 우왕좌왕 하시다 보면 정작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으시다. 막상 내년 1월달 시험장 들어가시면요 꼭 그런 분들은 정말 시험의 쓴맛을 보고 나오시는 거죠. 따라서 이 한 달여간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또 멘탈 관리 잘 하셔야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공부가 미흡하다고 야 내년에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1이라도 있다면요 진짜 안 됩니다. 하지만 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나올 법한 문제들 잘 외워가지고 만약 그런 문제들 위주로 나왔다면 한번 합격에 도전해 보겠다 라는 각오로 한다면 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무리 강의 별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첫 페이지 기본서 통해서 마무리 강의를 정리할 건데 형사소송법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저와 함께 책장 넘겨가시면서 최종 정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또 중요한 키워드들 다시 한번 각인시켜 보면서 강의 들으면서 최종 복습하는 시간이 마무리 강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뭔가 또 좀 공부를 하다 본다면요. 강의 듣고 또 책 펴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 유의하셔서 이 마무리 강의는 저와 함께 책을 한번 마스터해 보겠다라는 각오로 마무리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형사소송법 만만치 않은 과목이죠. 입문 강의부터 시작하여 기본 강의, 즉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끝으로 사례 강의를 했고 또 지금은 온라인 모의고사 거의 7회차까지 끝났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회차인 8회차 한 번 남았고요. 그리고 현장 모의고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전 과목 객관식 포함해서 전 과목 실력 테스트 해보는 현장 모의고사도 벌써 2회차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 8회차 모의고사, 온라인 모의고사, 그 다음 마지막 현장 모의고사. 그죠? 그래서 현장 모의고사 오신 분들 우리 코로나도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조금의 참석률이 높은데 열기 뜨거운 만큼 마지막 현장 모의고사를 최종적 시험에 앞선 리허설이다 생각하시면서 본인 실력 테스트 해보셔야 되겠고 그 12월달 현장 모의고사를 또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삼아서 전 과목 실력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강의 때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특수 프린트도 내어드리겠지만 단문에 출제 유력한 ABC급들 그 다음 또 사례에 있어서의 각각의 논점들 정리한 프린트 나누어 드리면서 우리 기본서와 함께 또 같이 보실 건데 여튼 이 마무리 강의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최종적으로 같이 책 넘겨가면서 복습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강의를 저와 같이 호흡해 보시죠. 항상 요 근래 경정 승진 시험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공부한 거와 달리 시간 부족이 문제되었던 거죠. 단문도 단문이지만 사례가 4문제씩 나오고 그리고 그 논점들이 또 조금은
중요도 있는 배점이 10점짜리 논점인데 좀 13점, 5점 뭐 이 정도까지 배점하는 그러다 보니까 분량 조절이나 시간 안배에 실패했어서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못 쓰고 나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특히 경정승진 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몇 년간 시간 안배 잘해야 된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로 정말 답안 잘 쓰셔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시험은 항상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다 모든 국가고시에서 기본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 그대로 물을 건지 이게 단문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어떤 사실관계를 제시해서 답을 찾는 문제로서의 사례 문제로 나올 것인지. 하지만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전부 사례스럽게 나오지만 우리 경정승진시험에 있어서는 기본서에서 외웠던 그대로의 내용을 묻는 단문 문제 2문제와 그리고 사실관계 제시해서 푸는 사례 문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단문 문제는요. 우리가 외웠던 내용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단문을 외우고 있냐 없냐의 문제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분은 50개, 60개, 70개 막 개수로 막 말씀하시고 계신 분 계시죠. 예, 개수가 어떻든지 간에 주어진 단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구구단처럼 목차 외워라 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죠? 네. 항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구구단 외울 때 그때는 얼마나 안 외워지고 뭔지 모르지만 기계적으로 외웠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자연스럽게 구구단 외워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는 단문의 하나하나의 제목이 누군가가 제시했다면 그 단문의 전체 목차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게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되는 거죠. 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문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먼저 두 문자 잘 외우셔야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두 문자가 뭐였습니까? 이것이 결국 목차였고 결국 답안을 씀에 있어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최소한 로마자 목차 정도 문제지 옆에 적어놓고 본 답안지에 내용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두 문자 잘 또 외우셔야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문자도 그냥 두 문자 아니었죠. 조금은 더 잘 외우실 수 있게 자 이런 계속 쓸데없는 스토리식 두 문자로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한 달 동안 계속 이 목차 두 문자 이것을 잊어먹지 않게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네, 두 문자 정도 체크하는 것은 얼마 시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한 30분만 하루에 할애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1분에 한 개씩 두 문자 쫙 체크해 본다고 하더라도 한 30개 정리하면요. 뭐 며칠 만에 계속 이 목차 정도는 돌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듯이 두 문자 잘 외우자라는 거예요. 결국 단문은 내가 외운 내용대로 쓰는 것인지 안 쓰는 것인지 그에 대한 배점이 판가름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도 뭡니까? 이런 두 문자를 외웠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거 이건 너무 먼저 시작했으니까 까먹지도 않죠. 거증 책임 전환 약수라시오. 다들 1초 만에 구구단스럽게 목차가 튀어나오시는 거죠. 지금 이 목차 정도도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큰 문제죠. 예를 든다면 우리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 종 땡 치고 문제지 받고 문제지 열어본다고요. 단문 두 개 딱 보는데 갑자기 헉! 전체 목차가 뭐지? 이러다 보면 이 80분이라는 시간을 망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날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날 감기가 걸린다든지 또는 멘탈 붕괴되어 가지고 우왕좌왕 하신다든지 이러다 보면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아는 것도 머릿속에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 모의고사 오시는 분들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다 아는 문제였는데 혹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혹자는요. 와, 이거 정말 쓰는 게 한 줄 쓰고 생각, 한 줄 쓰고 생각 이러다 보니까 시간 다 잡아먹네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 80분 시간 동안 기계적으로 써내려 가셔야 되겠죠. 특히 기계적으로 써내려 가시려면요. 사례가 결국은 조금 생각도 하고 목차도 잡아야 되니까 단문을 정말 기계적으로 잘 쓰시고 30분 내에 딱 끝내어야 시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단문은 일단 두 문자 체크 잘하자. 두 문자를 외웠다면요. 이 두 문자 한자 한자의 뜻이 뭔지. 그죠? 네. 그
한자 한자의 뜻을 또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네, 결국 우리 방금도 제시했던 것처럼 허연 상명량 외웠다고요. 그러면 허가 뭐지? 생각 안 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이 뭐지? 상명량이 뭐지? 이러면 안 되시죠? 네, 따라서 최소한 이거 두 개는 계속 반복하셔야겠고, 이 정도가 정말 구구단스럽게 기계적으로 외우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 목차 내에 있어서의 내용들, 이런 것들 내가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꾸 체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단문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의 이 한 달 남은 요때는 계속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전부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또는 책 제일 처음에 차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차례 부분에 제목을 쫙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떠올라야 되겠다라는 거죠. 항상 제일 안 좋은 점은요. 네, 옆에다가 리스트 쫙 있는데 여기에 두 문자 다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외운 거 같이 느껴진다고요. 1번 이거지. 2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머릿속에 두 문자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시험장에 쓴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조금 힌트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무의식적으로라도 제목만 보더라도요, 이 옆에 답이 보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공부하고 넘어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하셔서 단문 두 문자도 잘 체크하시고, 목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목차가 답안을 쓰면 하나의 나침반이다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 내가 잘 외우고 있는지 자꾸 체크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례 문제가 나머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쓰셔야 될 건데, 요 사례 문제들이 요 근래 이제 논점들도 많기도 하고 써야 될 내용도 많다 보니까 배점에 비해 써야 될 내용이 많네. 그러다 보니까 답안 분량 또는 시간 안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 문제도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 또는 현장 모의고사 통해서 많은 연습도 해보셨을 거니까, 네, 이런 점 잘 감안하셔서 사례 답안 쓰셔야겠다. 근데 사례 답안은요, 항상 사실관계를 읽고 초안을 잡고 난 다음에 답안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문과 다른 점은 외운 내용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쓰는 거와 달리 사례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이때 항상 사실관계 읽을 때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된다고 했죠. 공범이 갑과 을인지 갑과 병인지 어떤 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인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사실관계가 제시되고 필기를 안 해놓는다면요, 답안 쓸 때 또 보고 결국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었던 모든 분들은 전부 다 형사소송의 주인공 뭐 갑이라고 칭한다면 뭐였습니까? 고의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사 단계 피해자,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고의,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항상 어떤 범죄를 저지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에 관한 피해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목격자 등이 뭐 있을 거고, 또 이런 범죄들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이 나온다든지, 그쵸? 네, 여기서는 뭐 A가 또 뭐 어떤 무슨 땡땡죄를 저질렀네, 이에 관한 피해자, 목격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렇게 복잡해지죠. 더 복잡해지면 뭡니까? 항상 갑과 또 뭐 공범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런 사실관계들을 잘 파악해야 되겠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연습했었던 우리 그 그림들을 잘 그리셔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논점을 추출해야 되고요. 이런 논점을 추출했다면 논점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초안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최소한 답안지 옆에다가 1. 문제점 인근, 2. 어떤 제목, 3. 뭐 4. 뭐 소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목차의 제목 정도는 문제지 옆에다 적어놓고 본 답안지 바로 이제 답안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결국 뭐냐? 단문에서 써야 될 테마들, 그 다음 이런 케이스에서 주된 논점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우리가 교과서 속에 다 있는 부분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해 나가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마무리 강의 때 특수 프린트 뭐와 병행해서라도 꼭 써야 되는, 답안에 써야 되는 키워드들 또는 내용들, 그리고 또 최근 국가고시에서 중요시 여겨졌던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과 관련된 또는 최신 판례 트렌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모의고사나 현장 모의고사에 나왔던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중요한 논점들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 마무리 강의 때는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듣고 또 뭔가에 막 본인 시간 할애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들으면서 책장 막 넘겨가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했던 뭐 서브가 있다면 그 서브도 또 한번 이렇게 넘겨가 보면서 하다못해 다 이렇게 녹화된 동영상을 들으실 거니까 듣다가 좀 잠시 정지하면서 또 책 넘겨보시고 해당 부분 찾아보고 또 듣다가 또 잠깐 정지하고 또 해당 부분 찾아보시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 마무리 강의 저와 같이 강의 수강하면서 복습하는 시간 그럼으로써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촘촘히 살펴본다라는 각오로 우리 마무리 강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